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35살의 도윤은 오늘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풍경은 언제나와 같이 평화로웠죠.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내 지연의 콧노래 소리가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32살의 지연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늘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은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지연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죠. 결혼한 지 7년째 접어든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최근 들어 지연은 학교 체육대회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학교에 나가야 한다며 집을 비우곤 했죠. 도윤은 아내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지연은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며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체육대회 준비 때문에 늦을 것 같아요. 저녁은 알아서 먹을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기면서 일해. 지연이 현관문을 나서자 도윤은 창문 너머로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내의 발걸음이 더 가벼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체육대회 준비가 그렇게 즐거운 일인가 하는 의문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도윤은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동료가 물었죠. 요즘 지연 씨는 어때요? 집에 잘 안 계신다고 하던데.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학교 체육대회 준비한다고 정신없어요. 교사들이 다 그렇잖아요. 행사 있으면 주말도 반납하고 일하는 거. 저녁 시간이 되어 집에 돌아온 도윤은 텅 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지연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죠. 도윤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요즘 교육계의 여러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는데 도윤은 별 관심 없이 채널을 돌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지연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소파에서 일어나 아내를 맞이했죠. 수고했어. 많이 피곤하지. 지연은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육대회가 다음 주라서 정말 정신없어요. 특히 체육부장 선생님이랑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도윤은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말했습니다. 체육부장이면 민석 선생님 말하는 거지. 지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죠. 네, 민석 선생님이요. 정말 열정적이신 분이라 저희도 따라가기 벅차요. 도윤은 아내의 표정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육대회가 다가올수록 지연의 귀가 시간은 더욱 늦어졌습니다. 도윤은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죠.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 횟수가 늘어났고 통화를 해도 주변이 시끄럽다며 빨리 끊으려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의 휴대폰으로 카드 사용 내역 알림이 왔습니다. 평소처럼 무심코 확인하던 도윤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학교 인근 편의점에서 거의 매일 같은 시간대에 구매한 내역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커피 2잔과 샌드위치 2개 그리고 과자류들이었죠. 도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은 평소 커피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매번 2개씩 사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혹시 동료 선생님들과 나눠 먹는 건가 싶었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주말이 되자 지연은 또다시 학교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죠. 오늘은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도시락 싸서 가면 점심 같이 먹을 수 있잖아. 지연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여보 학교에 일하러 가는 건데 무슨 소풍도 아니고 도시락은 무슨.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점심때쯤 내가 뭐라도 사서 갈게 혼자 먹으면 외롭잖아. 지연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죠. 정말 괜찮아요. 다른 선생님들도 오실 거라 같이 먹을 거예요. 도윤은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나간 후 도윤은 집안을 서성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죠. 결국 도윤은 차를 몰고 학교 근처로 향했습니다. 그저 아내가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던 거죠. 학교 정문 앞에 차를 세운 도윤은 운동장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지연의 모습이 보였죠. 지연은 한 남자 선생님과 함께 운동장 한편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일하고 있었죠. 잠시 후 두 사람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도윤은 차에서 내려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말이라 학교는 한산했고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죠. 도윤은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교무실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교무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도윤은 지연과 남자 선생님이 도시락을 나눠 먹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간간히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죠. 도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료끼리 밥 먹는 거야 뭐 이상할 게 있나 싶었죠.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지연이 돌아왔을 때도 평소처럼 대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체육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지연은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었죠. 도윤은 점점 더 강한 의심을 품게 되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아내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윤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학교 교직원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죠. 체육교사 민석 선생님, 부인이 도시락 들고 학교 오셨네요. 부부 금슬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죠.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어라, 민석 선생님은 체육관에 계신데 부인은 어디 가셨나요? 도시락은 누구랑 드시려고 라는 내용이었죠. 도윤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도윤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죠. 도윤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누구신가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저는 민석이 아내 선영이라고 합니다. 도윤 씨죠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도윤은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다 결국 이렇게 찾아오게 됐네요. 사실 저도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도윤은 목이 메어 겨우 물었죠. 무슨 말씀이신가요? 선영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학교 체육관 앞에서 지연과 민석이 다정하게 서 있는 모습, 함께 편의점에서 나오는 모습, 그리고 체육관 창고로 들어가는 뒷모습까지 도윤은 사진을 보며 손이 떨렸죠.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2달은 넘은 것 같아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저 동료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너무 자주 만나고 행동이 수상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설마 우리 지연이가 그럴 리 없어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선영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체육관 창고를 자주 이용한다는 걸 아시나요? 수업 끝나고 학생들 다 돌아간 시간에 말이죠. 선영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체육관 뒤편 창고에서 만난다고 했죠. 도윤은 믿고 싶지 않았지만 선영의 말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내일이 목요일이네요.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선영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다 했어요. 이혼 서류도 준비 중이고요. 도윤 씨도 현실을 직시하셔야 할 거예요. 선영이 나간 후 도윤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 집에 들어왔을 때 도윤은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죠. 지연은 피곤한 듯 샤워를 하고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도윤은 거실에 앉아 밤새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도윤은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도윤은 차를 몰고 지연이 근무하는 학교로 향했죠. 학교 주차장에 차를 세운 도윤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 선영이 말한 시간까지는 아직 3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체육관 쪽으로 걸어가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선영의 말이 오해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죠. 체육관 뒤편에 도착한 도윤은 창고가 보이는 곳에 몸을 숨겼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학생들이 하나둘 하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장이 조용해질 무렵 도윤은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죠. 지연이 체육관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체육복을 입은 민석도 나타났죠. 두 사람은 주변을 살피며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그냥 체육용품 정리하러 가는 거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두 사람이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간 후 문을 닫는 모습을 보며 도윤은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지만 두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창고로 다가간 도윤은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소곤거리는 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도윤은 주먹을 꽉 쥐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상상했던 그대로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지연과 민석은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눈이 마주친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여보, 이건 그게 아니라.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민석은 황급히 옷을 추스르며 도윤 씨 오해해요. 잠깐 실수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도윤은 그들의 변명을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7년이야. 우리가 결혼한 지 7년이 됐어.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다가오려 했지만 도윤은 손을 들어 막았죠. 가까이 오지 마, 더러워.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두 사람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죠. 민석이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도윤은 밀쳐냈습니다. 이미 늦었어. 선영 씨도 다 알고 있어. 당신들 끝이야. 창고를 나온 도윤은 비틀거리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지연이 따라오며 소리쳤지만 도윤은 뒤돌아보지 않았죠. 차에 올라탄 도윤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체육대회가 끝난 다음 주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학생들이 하교한 후 학교는 평소처럼 조용해졌죠. 지연과 민석은 도윤에게 들킨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들킨 것을 계기로 더 대담해진 것 같았죠. 이제는 굳이 창고까지 가지 않고 빈 교실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두 사람은 3층 끝 교실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창문 블라인드를 내리고 문을 잠근 채 부적절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들은 모든 학생이 하교했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도서부 활동을 마친 6학년 학생 2명이 아직 학교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나온 학생들은 가방을 가지러 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들었죠. 학생들은 호기심의 소리가 나는 교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문 위쪽 환기창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의자를 가져와 올라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 내려왔죠. 무엇을 본 거냐는 친구의 질문에 학생은 당황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순간 안에서 큰 소리가 났고 학생들은 놀라 도망쳤습니다. 집에 돌아간 학생들은 부모님께 학교에서 본 충격적인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부모들도 휴대폰에 찍힌 사진을 보고는 경악했죠. 학부모들은 즉시 다른 학부모들과 연락을 취했고 이 사실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장실에는 항의하는 학부모들의 전화가 빗발쳤죠. 교육청에도 신고가 접수되었고 장학사가 급히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지연과 민석은 즉시 교장실로 호출되었죠. 교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학생들이 있는 신성한 교육 현장에서 말입니다. 지연과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학부모 대표들이 학교를 방문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장 두 교사를 파면시켜 주십시오. 교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일단 두 교사를 직위 해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를 취했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관련 글이 수십 개씩 올라왔고 댓글은 수백 개가 달렸죠.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불륜이라니 충격적이다. 아이들 교육은 누가 책임질 건가 같은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교육청은 즉각 감사팀을 파견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학생들의 증언과 사진 증거가 확보되면서 사건은 더욱 명확해졌죠. 징계위원회 개최가 결정되었고 두 사람에 대한 중징계가 예고되었습니다. 교직에서의 파면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죠.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연과 민석은 각자의 집에서 대기 발령 상태로 지내며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보내고 있었죠. 지연은 매일같이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도윤은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은 채 그대로 쌓여만 갔죠. 도윤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죠.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대한 상담도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민석을 상대로 한 상간자 소송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배신의 대가는 철저히 치르게 할 생각이었죠. 어느 날 저녁 도윤은 처가로 향했습니다. 장인 장모에게 모든 사실을 알릴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장모가 반갑게 문을 열었죠. 어머 도윤이구나. 지연이는 안 왔니? 요즘 통 얼굴을 안 비추네. 도윤은 무거운 표정으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장인과 장모가 모두 자리에 앉자 도윤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지연이가 저지른 일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장모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죠. 무슨 일이니?
지연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도윤은 차분하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지연의 불륜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들킨 일, 그리고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까지 모두 이야기했죠. 장인과 장모는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지연이가 그럴 리가. 장모는 눈물을 흘리며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보여준 증거들 앞에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죠. 장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면목이 없구나. 도윤아, 우리가 미안하다. 도윤은 이혼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지연이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배신감도 배신감이지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과 어떻게 살겠습니까? 장모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후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과 외부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연과 민석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죠. 두 사람의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되었고 결국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연은 징계 결과를 통보받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7년간 꿈꿔왔던 교직 생활이 한순간에 끝나버렸죠. 더구나 파면 처분을 받으면 다시는 교직에 복귀할 수 없었습니다. 민석 역시 같은 처분을 받았고 선영은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죠. 도윤은 상간자 소송도 본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민석을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죠.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법원은 도윤의 손을 들어주었고 민석은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두 사람은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졌죠. 결국 지연과 민석은 각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화려했던 교직 생활은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도윤은 처절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이 법정에서 하나하나 해부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고통스러웠죠. 지연은 끝까지 용서를 구했지만 도윤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지연의 불륜이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교육자로서 학교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이 가중처벌 사유가 되었죠. 재산 분할에서도 지연의 유책 비율이 높게 인정되었고 도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위자료는 3천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연은 파면으로 수입이 끊긴 상태였지만 그동안 모아둔 적금과 퇴직금으로 겨우 위자료를 마련해야 했죠.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32살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민석에 대한 상간자 소송도 도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민석이 도윤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죠. 민석 역시 파면과 이혼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지만 법원의 판결은 엄격했습니다. 불륜의 대가는 참으로 무거웠죠. 도윤은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안이 을씨년스럽게 느껴졌죠. 한때는 지연과 함께 웃고 떠들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혼자 남겨진 쓸쓸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윤은 위스키를 한 잔 따라 마시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도윤을 위로하며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도윤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잘못은 지연 씨가 한 거잖아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동료들의 따뜻한 말에 도윤은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죠. 도윤의 가족들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나는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부모님은 주말마다 도윤을 집으로 불러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죠. 가족의 사랑 덕분에 도윤은 깊은 상처에서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오랜만에 등산을 갔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길을 오르는 동안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었죠. 정상에 올라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며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배신할 수 있지만 진실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산하는 길에 도윤은 작은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도윤은 다짐했죠. 이제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사는 삶은 끝이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윤은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리학원에 등록하고 주말마다 등산 모임에 참가했죠. 회사에서도 더욱 열정적으로 일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돈독해졌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도윤은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죠. 그동안의 성실한 근무 태도와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동료들이 축하해주는 가운데 도윤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도윤은 등산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이제는 꽤 친해진 회원들과 함께 산을 오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도윤의 낙이 되었죠. 특히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과의 대화는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임에서 한 회원이 말했습니다. 도윤 씨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도윤은 쑥스럽게 웃으며 답했죠. 시간이 약이라더니 정말인 것 같아요.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거실에 새로 걸어둔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들판을 그린 풍경하였죠. 예전에 우울했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라진 집안 모습이 도윤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의 어머니였죠. 도윤아, 오랜만이구나.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도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이니까요. 카페에서 만난 장모는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지연이 소식 들었니? 다른 지방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대. 많이 힘들어하더라. 도윤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장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원망스러울 거야 하지만 한때는 부부였잖니.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줘. 도윤은 차분히 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지연이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장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각자 잘 살아야지. 회사로 돌아온 도윤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했습니다. 팀장이 된 도윤은 후배들을 이끌며 더 큰 책임감을 느꼈죠. 일에서 찾는 보람이 도윤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요리 학원에서 배운 실력으로 직접 저녁을 만들어 먹는 재미도 쏠쏠했죠. 시간이 더 흘러 도윤은 등산 모임에서 만난 한 여성과 조심스럽게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사이였죠. 아직은 친구 관계였지만 도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설렘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윤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 한때는 배신의 상처로 무너질 것 같았지만 이제는 그 아픔도 나를 성장시킨 경험이 되었다. 사람은 믿음을 배신할 수 있어도 진실은 배신하지 않는다. 나는 진실하게 살아갈 것이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나 자신으로서.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밤 공기를 들이마셨죠.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것마저도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도윤은
이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새 출발이었죠.